자, 아스톤 빌라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적 시장에서 힘도 쓰고 있고 성적도 나왔고 에메리 감담의 이제 경기력도 좋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 기억을 하겠지만 빅4라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원래 이제 저희가 축구를 한창 볼 때는 빅4였죠. 빅4였죠. 빅4는 그때 당시에는 맨유, 리버풀, 아스날, 첼시. 요렇게였잖아. 네. 근데 거기에 두 팀이 붙으면서 빅6가 됐죠. 토트넘 그리고 맨시티. 그러면서 이제 빅6가 됐어. 근데 사실 이제 이 빅4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위도 4위 안에 드는 것도 있는데 그들의 뭐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어떤 뭐 그런 모습이라거나 뭐 구단의 뭐 규모도 규모 여러 가지 있었고. 이렇게 됐었다가 근데 웃기는 건 빅6 중에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 나갈 수 없다. 그렇죠. 다만 챔스에 못 나가도 잉글랜드 팀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사우디 자본 뉴캐슬이 들어가면서 빅7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예전에 빅7 웃기잖아. 자, 빅7이잖아요. 그러면 리그에 소속돼 있는 전체 팀 중에 3분의 1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 3분의 1을 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너무 많잖아. 음. 그러면 이제 그거라고 보면 돼. 잉글랜드에서 그럼 유럽 대항전 뭐 컨퍼런스까지 뭐 컵 이런 거 저런 해서 내려와서 다 가면 뭐 걔는 다 빅이냐?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나는 그래서 사실 빅6도 좀 어색해요. 저는 빅4를 제일 먼저 들은 세대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아스톤 빌라까지 이러면 빅8. 또 아시겠지만 유럽 대항전 우승 경력이랑 리그 우승 경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챔피언스리그 그래. 물론 굉장히 예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들이 또 근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팀이란 말이야. 저는 약간 아스톤 빌라 이제 보면서 그런 이제 구단의 뭐 그런 역사 막 이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여기는 약간 이제 노팅엄 같은 느낌이다. 노팅엄도 옛날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 지금 제가 리그 우승을 좀 찾아볼게요. 리그 우승 7회. 그래 7회. 이거 1부 리그 기준인데 근데 보면 그때 우승했던 게 1800년대. 그래 후반이긴 해요. 1800년대. 그때- 제일 최근에 1980년대야. 그래. 그 전에는 1800년대서부터 1900년대 요때 주르륵 우승한 거였고 네. 그다음에 이 유럽 대항전 우승이 챔피언스리그. 81, 82. 81, 82 예, 시즌. 요때 한 번 있고. 네. 그다음에 슈퍼컵 우승이 요때부터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어떤 예전에 구단의 명성, 그다음에 트로피 이런 걸로 따져서는 뒤질 거는 전혀 없다. 뒤질 건 없죠. 예, 이런 네. 팀이라는 거죠. 전통 있고 명문 있는 클럽이고. 근데 우리 그거는 한번 얘기합시다. 빅8 단어 어떻게 봅니까? 빅8이요? 좀 이상하죠. 그런 단어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보기에 빅6에서 세븐 가는 것도 네. 조금 애매한 감은 있어.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잉글랜드 팀들은 챔스에 못 나가도 쓰는 경제력이 크니까 이들이 계속 주급으로 때려박으면서 막 선수들을 사오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빅클럽이라고 안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오는 애매하죠. 거야.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오피셜 난 거를 이제 조금씩 볼 건데 그 빅클럽이랑 얘기가 많았었던 파우토레스가 결국 아스톤 빌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파우토레스는 장단점이 좀 뚜렷한 유형이라고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승권 클럽에 토레스가 갔을 때 어떤 약간의 불안감? 저는 고생을 좀 할 할 거라고 수 있지. 생각했어요. 근데 아스톤 빌라 에메리? 에메리가 썼었던 선수예요. 그치. 이제 물론 이제 라울 알비온이랑 네. 정말 좋은 파트너가 맞아요. 있었지만 그래서 파우토레스 오피셜이 났고 지금 이 정도로 보면은 얘기가 다 달라요. 뭐 텔레그래프의 존 퍼시 얘기 다르고 로마노 얘기 다른데 대충 추측컨대 한 4, 5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460에 옵션 포함 한 530억 요금방.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 금액도 파우토레스급 때는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던 선수를 데려오는 데는 좋은 금액이었고. 자, 근데 저 금액이 음. 그 때로는 어떤 리그에 가죠? 뭐 한두 개 상위 팀 제외하면 쓸 수 없는 금액이지. 없는 금액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빵빵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3,500만, 4천만 이 정도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어떤 팀들은 다 클럽 레코드 막 이래요 다. 그리고 이제 FA로 오긴 했습니다. 틸레망스. 텔레망스 왔고. 와, 틸레망스. 텔레망스도 링크됐던 팀들의 몇 면이. 아니 아스날 링크도 있었어요. 그래. 그다음 뭐 맨유도 링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뭐 여튼. 네, 그래서 뭐 27년까지 이제 계약을 맺게 됐고, 그러니까 리그의 수익급 자원들을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지금 품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선수가 이제 주앙 펠릭스. 펠릭스가 있었던 클럽을 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첼시입니다. 우승권 근방에 있는 명문이자 대형 클럽들인데 빌라가 사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은 있지만 지금 당장 구단의 규모는 아까 그들보다는 좀 작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관심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이 된다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주앙 펠릭스 관련해서는 영국적 신뢰도는 높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네. 소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르카에서 조금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펠릭스 영입 경쟁을 하고 있는 클럽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 제일 선두는 아스톤 빌라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펠릭스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적 시장 후반부로 갔을 때 만약에 펠릭스한테 지금 관심 있는 팀들의 그런 뭐랄까 접촉이 조금씩 식어가면 그럼 모른다는 거지. 이거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 얘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 될 것 같다. 아스톤 빌라 대단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않는 클럽과 이 선수의 지금의 어떤 커리어가 엮여서 링크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약간 놀라운 일이야 항상. 그래서 아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펠릭스는 떠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현지 쪽에서 있으니까 이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뭐 로셀소 같은 경우도 이 뭐 링크가 좀 많긴 해요. 이쪽은 스페인 뭐 베티스나 뭐 나폴리 네. 좀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어쨌든 떠날 가능성이 가긴 갈 높다라고 것 해요.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역시 에메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톤 네. 빌라랑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로세스는 잘 써먹으면 은근 괜찮은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로셀소도 약간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 아스톤 빌라가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막 올 시즌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클럽이 아니에요. 돈 계속 썼어요. 승격 시즌부터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최근 세 시즌을 보죠. 2020-2021 시즌에 2021. 네, 올리 와킨스 데려왔고 그리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렇죠. 데려왔죠. 그리고 매티 캐시, 어. 베르트랑 트라오레. 사실 베르트랑 트라오레 정도가 약간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였던 것만 제외하면 네. 매티 캐시 정말 좋은 아 자원이고 좋죠. 와킨스 뭐. 에미신? 네. 이거는 뭐 빌라 입장에서 완전히 좋았고. 와킨스야 매 순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또 몰아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이번 시즌에 에메리알에서 엄청 잘했으니까. 자 지금 제가 단순 계산해봤습니다. 한 1,200억 썼어요. 네, 이 시즌에 네. 1,200억 정도를 썼어요. 근데 노리는 자원들을 보면 브렌트포드에서 올리 완키스 그리고 아이반 토니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약간 알짜들을 영입한 느낌이 그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즌을 보면 여기도 좀 비슷한데 노리치에서 부엔디아 데려왔죠. 부엔디아 이때 아스날 링크도 짙었었어. 그리고 되게 핫했어요. 난 좋은 선수라고 봐 부엔디아. 그리고 레옹 벨리를 레버쿠젠에서 레벨리. 데려왔고 이거 에버턴 리카디는 사실 이제 그 배법사에 그렇죠. 네. 에버튼 팬들이 이제 진짜 뒷목 잡을 만한. 네, 어. 이거는 진짜 디뉴는 정말 좋은 아 자원. 당연하죠. 사실상 이게 베인스의 뒤를 이을 그래. 풀백 자원이었는데 좋은 선수인데. 아스톤 빌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소튼에서 데니 잉스 근데 이때 잉스도 괜찮았거든요. 자 이거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한 1,900억 썼습니다. 네, 자 더 올라갔죠. 네. 금액이. 자 2022-2023 시즌 보죠.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적 아. 디에고 카를로스. 이것도 인정입니다. 와, 이 라리가에서 챔스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승 경쟁을 잠깐이나마 했었던 클럽에서 아스톤 빌라로 움직인다. 그때 이때 디오 카를로스랑 그 쿤데랑 쿤데 되게 좋았던 조합이야. 그리고 세비야가 이렇게 무너졌단 그럼요. 말이에요 올 시즌에. 이제 자, 부상으로 거의 못 뛰긴 했지만.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쿠티뉴. 어. 울버햄튼에서 덴동커를 데려왔는데 뭐 이건 뭐 그랬고 마르세유에서 이제 카마라 이건 FA. 여기에 베티스 이제 풀백 핵심이었죠 알렉스 모레도. 그래서 이때도 한 1,200억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 시즌 한 3시즌을 1,000억 넘게 한 시즌은 뭐 거의 2,00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쓴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세 시즌 동안 4천억 넘는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가 보여주고 있는 자금력이나 그리고 어쨌든 지난 시즌에 결국 에메리알에서 수직 상승을 이뤄내면서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을 그렇지. 또 했으니 어. 우리가 지금 찾고 뭐 빅 에이신이 뭐 어쩌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괜히 나오는 그래. 게 아니다. 물론 그 표현은 조금 우습긴 합니다만 이게 나는 에메리가 방점을 찍은 거라고 봐요. 이런 정도 규모의 팀이 현재 우승을 다투는 팀이랑 바로 붙을 수는 없겠지만 에메리는 유로파나 컨퍼런스에서는 난 팀 우승 이끌 수 있는 감독이라고 보거든요. 토너먼트에서 또 에메리가 있잖아. 강했으니까. 근데 이 정도 선수단이 갖춰졌을 때 유로파나 컨퍼런스를 딱 트로피가 추가되는 순간 또 탄력 받습니다. 한 번 더. 아니, 그래서 지금 CBS에서 지금 다음 시즌 아스톤 빌라 예상 예. 라인업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솔직히 저는 면면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이시죠? 자, 와킨스, 제이컵 램지, 틸레망스 부엔디아의 루이스 카마라. 더글라스 루이즈의 카마라, 음. 모레노 토레스 콘사, 캐시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인데 여기 지금 서브급이라고 이 중에 누구도 올라올 수 있어. 존 맥긴 같은 선수들도 있고. 좋고요. 그리고 디에고 카를로스 부상으로 못 뛰긴 네.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잘하는 그래. 선수라는 거를 봤고 요러면 이거 되게 내실 있는 스쿼드라 대부분 우승권 있는 팀들이 만났을 때 부담스러운 팀. 부담스럽지. 그다음에 그 시즌 뜬금없는 타이밍에 잡고 두고 빅팀 발목 잡을 수 네. 있는 팀. 말미쯤에 그 에메리가 썼던 라인 바짝 올린 다음에 마치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상대했을 그쵸. 때 어마어마한 옵사이드를 유도했던 것처럼 지금 빌라랑 붙는 팀들이 옵사이드 무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빌라 원정 쉽지 않다. 아, 빌라 근데 파크 어려워요. 빌라가 원정 가는 것도 쉽지 않겠죠. 아, 뭐 그렇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에메리의 네,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항상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아스날 때도 그랬고 맞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파리 때도 그랬고 음. 세비야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 빌라는 요주의 팀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시즌에 뉴캐슬과 함께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팀. 이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자꾸 이런 팀들이 나오니까 그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또 브라이튼 브랜트포드야. 아 그런 데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라서 지난 시즌 맨시티 더블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브라이튼 물론 또 이번에 막 선수들이 이적하고 그러지만 또 어떻게 채워놓을지 몰라 데제르비 같은 사람이. 봐야죠.